여러분의 투자 활력소 주식오락관 2부로 다시 문이 열렸습니다. 어서 오세요. 진행의 이유진입니다. 오늘 시장은 빠르게 도는 순환매 때문에 유난히 좀 정신이 없었던 하루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미국의 다우존스가 12거래일째 랠리 이어가면서 고점을 좀 아슬아슬하게 높여갔는데요. 더군다나 우리 시장에는 또 FOMC 빅테크 실적이라는 그 큰 사안 때문에 우리 시장도 개장 이후부터 주도 섹터가 정신없게 좀 바뀌어갔습니다. 먼저 코스피는 종목군의 상승 탄력을 통해서 강보합권 유지해 나가는 흐름 확인이 됐고요. 중국에 대한 경기 부양 기대감 커지면서 민감주의 방어도 좀 한 몫을 해줬습니다. 세부적으로 본다면 에코프로, 또 포스코의 뒤를 이어서 오늘은 LS그룹주의 탄력이 정말 강했습니다. 계열사의 수주가 2분기에는 확대가 되면서 성장세 더 가빠질 거다. 이렇게 평가가 좀 나오면서 긍정적인 영향을 받았는데 여기에 2차 전지 소재와도 엮이면서 또 어떤 모멘텀을 가져갈 수 있을지 좀 지켜보시길 바라고요. 뿐만 아니라 여러 테마에 좀 수급이 돌면서 오늘은 엔터주에도 흐름이 나왔습니다. 반가운 순환매가 돋보였는데 하이브는 BTS 정국의 솔로곡이 빌보드 핫백에 1위로 진입을 했다는 소식 전해지면서 3% 훨씬 넘는 강세를 보였고 오늘 엔터주 쪽에서도 내내 1등이었던 JYP 엔터는 모멘텀이 특히나 많았습니다. 미국의 걸그룹 프로젝트 A2K의 유튜브 콘텐츠가 조회수 1,000만 뷰를 돌파했다는 소식부터 MSCI 편입 이슈, 또 일본의 보이그룹 프로젝트 등 이렇게 정말 넘쳐나는 모멘텀이 하반기에 좀 계속해서 좀 겹치면서 52주 신고가를 달렸는데요. 자, 오늘처럼 또 이렇게 수급의 순환매가 참 빠르게 돌 때 이런 장에서는 또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더군다나 가는 종목이 가는 장세일 때 어떤 종목별 전략이 필요할지 저희와 함께 더 세밀한 전략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2부에서도 이지은 전문가님과 함께 해볼 텐데요. 저희 지은 전문가님은 워낙 또 시장에 트렌디한 종목들만 또 쏙쏙 골라서 그 섹터별 전략 포인트를 잡아주시는 유연한 매매를 탁월하게 해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과연 2부에서는 또 어떤 말씀을 해주실지 좀 집중해 주시면서 채널 고정까지 해주시길 바랍니다. 장중에도 함께 하실 방법 지금 바로 알려드릴게요. 화면 하단 보시면 QR코드가 있습니다.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시면 입장 링크가 생성되는데요. 그 링크 통해 들어오시면 전문가님과 장중에도 소통하실 수 있는 오픈 채팅방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QR이 좀 생소하다 하시는 분은 많이 사용하시는 메신저 어플 노란톡 켜시고 검색창에 주식오락관 이지은 이렇게 검색을 통해서 오픈 채팅방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자, 이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장중 전략 실시간으로 함께 세워가실 수가 있는데요. 일주일에 한 번 들어오실 수 있는 이 방, 지난주에 들어오셨다면 또 일주일 동안 이런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었습니다. 한번 확인을 해보시죠. 최근에 공략해 주신 종목들 중에 또 뉴라는 명찰을 달고 있는 종목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WCP 20날 청산을 해주시면서 10% 넘는 수익 실현해 주셨고요. 주성 엔지니어링 역시나 20일 날 분할 매도 통해서 또 5%와 3% 넘는 수익 담아주셨습니다. 제이오 24일 어제죠. 수익 실현 7% 넘게 담아주셨고 대원강업은 오늘 담아주셨네요. 4%, 5% 가까운 수익을 또 이렇게 담아주셨습니다. 이런 종목별 전략을 노란톡방 안에 들어오셔야만 또 세세하게 가격 전략 가져가실 수 있으니까 꼭 종목 전략 노란톡방 안에서 실시간으로 챙겨보시길 바라고요. 2부에서도 필살기 종목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어떤 종목으로 탄력 가져갈 수 있을지 전문가님과 함께 지금부터 담아보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의 QR코드 스캔 혹은 노란톡 검색 통해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지금 시장에서 가져가야 할 투자 포인트 세밀하게 짚어드릴 테니까 저희와 함께 보시죠. 주식오락관 2부 힘차게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은 전문가입니다. 2부로 인사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일단 1부에도 정말 많은 분들이 또 시청을 해주셨고 제
제가 드렸던 강의가 또 도움이 되신다는 말씀도 많이 해주셨는데요. 앞으로도 여러분들 투자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길잡이가 될 테니까요. 여러분들 관심과 사랑 많이 부탁드립니다. 또 2부에서는 우리 2차 전지 관련돼서 이야기 계속 이어나갈 예정이니까요. 2부 채널도 고정해 주시고 아직까지 노란 톡방에 안 들어오신 분들은 꼭 노란 톡방에 들어오셔서 장중에도 저와 소통하는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황부터 좀 간단히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일단 지금은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살짝은 차트가 무의미할 정도로 가는 종목만 가는 장세다 보니까 요즘 업종 차트를 잘 안 보시는 분들도 계시다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정해진 종목 안에서만 움직이니까 지금 이 지수가 무슨 소용이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일부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은 종목이 굉장히 중요한 장세다. 일단은 지수보다는 종목이 좀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도 지수의 흐름은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전반적으로 어떻게 흘러가는지 알아야지. 또 어느 순간에는 종목보다는 지수에 또 끌려가는 장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요. 일단 추세적으로 봤을 때 지금 여전히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이 안에서 흐름이 계속해서 놀고 있기 때문에 크게 뭐 달라진다, 크게 드라마틱하게 변화된다는 모습은 없지만 어쨌든 종목의 상승수가 제한적인데도 불구하고 코스피가 자리를 잘 지켜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긍정적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정말 2차 전지 일부 종목들이 정말 쫙 끌어당기고 있는데 지금 이 흐름에는 너무나 여러분들 현혹되시기보다는 이 관련된 종목 지수를 이렇게까지 끌어올린 섹터가 어딘지를 잘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것만 지금은 좀 공략을 해야 되는 시기는 틀림없다라고 보이는데 일단 고점도 뚫었기 때문에 또 여기서 더 우상향할 수 있느냐의 부분은 2차 전지라든지 반도체 종목들이 얼마나 잘 지켜주는가 그리고 그들이 좀 힘을 빠졌을 때 새롭게 치고 올라가는 섹터가 자리를 잘 잡아서 받쳐주는가의 문제인데 그런 것들은 추후에 제가 장중에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일단은 지수를 이렇게까지 끌려갈 수 있었던 힘이 있는 섹터를 아직까지는 우리가 좀 더 봐야겠다라는 의견은 계속해서 좀 동일하게 드릴 수가 있고요. 지금 우리가 좀 수급적인 거를 볼게요. 일단 수급적인 걸 보면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열심히 담았고 외국인과 기관, 금투, 투신, 보험 거의 다 연기금도 그렇고 은행도 그렇고 대부분은 지금 좀 매도세가 나오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이들은 그냥 종목보다도 일단은 매크로적인 환경들을 더 크게 보기 때문에 매크로적인 환경들은 아직은 불확실성이 있죠. FOMC 이후에 어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에 따른 그리고 중국도 지금 경기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다 보니까 이런 신흥국 시장에 대해서 메리트가 조금 떨어졌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러한 행보를 보이고 있고 일단은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특정 종목들을 쓸어 담다 보니까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좀 들어오고는 있는데 오히려 개인 투자자분들은 조금은 보수적이죠. 왜냐하면 이미 이제 좀 올랐다고 생각해서 차익 실현이 나오거나 그리고 지금은 따라 붙잡기가 너무나 부담스럽기 때문에 매수에 대해서 조금은 겁을 먹으신 투자자분들이 좀 많이 있으시고 왜냐하면 가는 쪽만 가다 보니까 지금 들어가면 너무나 고점 아니까 지금 이제는 관건이 그거 같아요. 이 종목들, 이 섹터들의 끝이 어디인가 그리고 그 끝을 누구보다 빨리 눈치를 채서 잘 정리를 하고 나오고 그 전에 수익 낼 수 있을 때 또 얼만큼 그 기회를 잘 활용하는가 이제는 그 두 가지가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요. 이러한 부분들 개인 투자자분들이 하기에는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매크로도 봐야 되고 수급도 봐야 되고 여러 가지 체크해야 될 부분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제가 대신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끝날지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는 어떤 섹터를 또 봐야 되는지 계속해서 영원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 반도체와 2차 전지 안에 들어갔던 섹터의 수급이 또 다른 데로 옮겨갈 거거든요. 그럼 거기가 어딘지를 또 재빠르게 캐치를 먼저 하는 사람이 그만큼의 수익을 많이 가져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은 제가 노란 톡방에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노란 톡방에 들어오셔서 저와 함께 매매도 하시고 시황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하시다 보면 또 시장을 바라보는 눈도 커지실 거고 다양한 생각들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의 계좌에는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요. 노란 톡방에 들어오셔서 저와 함께 매매하시고 소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전체적인 시황 봐주셨는데 지수의 흐름보다는 그 지수에 쏠리는 쏠림 현상, 그 쏠림, 수급 쏠림이 어느 곳에 쏠리는지에 좀 집중을 해보면서 종목별 장세를 챙겨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어떤 종목을 챙겨야 될까라고 좀 헷갈리는 분들
계신다면 노란톡방 안에서 전문가님과 함께 챙겨가시면 되니까 전혀 그 장세에 대한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요. 종목에 대해서 그냥 종목뿐만 아니라 타점 전략 세세하게 챙겨가시려면 역시나 노란톡방 안에서 전문가님과 장중 전략 실시간으로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 보시면 QR코드 있습니다.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시면 입장 링크가 생성되고요. 노란톡 검색창에 주식 오락관 이지은 검색하시고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노란톡방 안에서 정말 많은 수익을 챙겨주셨습니다. 뭐 WCP, 주성 엔지니어링, 제이오, 대원 강업까지 한 주 안에도 이만한 수익을 챙겨주시는 전문가님인데 그렇다면 이 다음은 전문가님이 과연 또 어떤 테마에 관심을 두고 계실지 테마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이 테마를 1부에서도 한번 짚어주셨는데 네. 2부에 또 다른 이제 필살기 테마가 있기 때문에 네. 같이 연동을 해서 또 봐야 되잖아요. 맞아요. 지금 이 테마도 한번 더 짚어주시죠. 네, 일단은 또 전반적인 우리가 그림을 이해를 해야지 그 안에 세부적인 것들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큰 그림, 일부를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큰 그림 좀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일단은 배터리, 여러분들 2차 전지 배터리다, 2차 전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리튬이온 배터리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구성 자체를 모르시고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이거는 정말 기본 중의 기본이기 때문에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인데요. 리튬이온 배터리는 4가지의 구성 요소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양극재가 있고요. 그리고 음극재가 있고요. 분리막이 있고 전해액이 있습니다. 양극재는 리튬이온 소스로 배터리의 용량과 평균 전압을 결정을 하고요. 음극재는 양극에서 나오는 리튬이온을 저장했다가 방출하면서 외부 회로를 통해서 전류를 흐르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분리막은 양극과 음극의 접촉을 차단하는 역할을 해주고요. 전해액은 이온이 원활하게 이동하도록 돕는 매개체가 돼요. 자, 이걸 왜 알고 계셔야 되냐고 제가 1부에서도 말씀을 드린 게 이러한 원리를 알고 있어야지 전고체 배터리? 자, 전해액이 액체가 아니라 고체로 된 게 전고체 배터리. 자, 전고체 배터리에서는 이 분리막이 없어지고 이 공간이 더 크게 생긴대. 이런 것들을 좀 이해를 하시고 그럼 그와 관련된 사업까지 연결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려고 하면 가장 기본적인 이 베이스적인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데 이런 것들 좀 복잡하시면 리튬이온 배터리는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전해액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것만 일단은 기억을 해주시고요. 이 중에 가장 지금 중요하다. 그리고 관련된 종목들이 하늘을 날아간 게 있습니다. 바로 양극재죠. 지금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평균 전압이라든지 이런 용량이라든지 배터리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맡고 있는데요. 일단 원가의 비중만 봐도 지금 양극재가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를 하고 있는 걸로 보이고 그리고 양극재 수요도 계속해서 올라가요. 당연한 게 배터리 시장은 커지죠. 왜냐하면 전기차 시장이 커지다 보니까 배터리도 당연히 많이 필요하게 될 거고 그런 배터리가 많이 필요하게 됐을 시에는 가장 원가의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양극재 시장이 가장 커질 수가 있다라는 이런 거를 우리는 결과를 알 수가 있는데 이렇게 시장을 이해하다 보니까 그럼 양극재 관련해서 종목들이 가장 많이 갔겠네. 왜냐? 2차 전지 시장이 커질수록 가장 중요한 게 양극재 시장이니까 그게 연결고리가 되는 게 바로 종목에서 드러났는데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도 바닥권에서 지금 100만 원, 이 종목 얼마였죠? 10만 원도 안 하던 시기가 있었던 이 종목이 100만 원에 안착을 해주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도 바닥권에서 2차 전지, 물론 음극재도 갖고 있지만 정말 상승 탄력을 강하게 가장 커질 시장이라고 시장에서 예측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탄력이 나왔습니다. 자, 코스모신 소재도 바닥권에서 진짜 크게 상승이 나와주는 이런 비슷한 양극재 관련주들은 거의 다 엄청나게 폭등세가 나와줬는데 이러한 흐름이 나왔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양극재를 계속 봐야 될까요? 양극재 시장은 물론 계속 체크해야 되는 시장이고 어느 정도 가격적으로 메리트가 생기면 우리가 당연히 트라이를 해볼 만한 시장이긴 하지만 지금은 이미 가격적인 부분들이 이제는 보유자의 영역으로 좀 들어간 부분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그럼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전해질 중에 뭐를 볼까? 제가 지난 시간에는 분리막 관련해서 소개를 드렸고요. 그 결과 또 수익을 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뭐를 준비했냐면 바로 음극재, 양극재만큼 중요한 음극재 시장을 준비를 했어요. 지금 양극재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미 시장이 거의 포화가 됐고 이미 그 기술에 대한 부분들이 거의 많이 발전을 했고 이제 기술력에 대한 부분들이 거의 확립이 됐다라고 한다면 음극재는 이제 개화기 시장이고 배터리에서 부족한 부분을 양극재는 기술이 어느 정도 이미 채워졌기 때문에 이제는 음극재에서 보완을 해서 배터리를 좀 더 성능을 좋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전고체 배터리도 나오는 거고 여러 가지가 나오는 건데 이제는 음극재에서 그러한 단점들을 개선하고자 하는 그런 기업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 개화기 시장이기 때문에 더욱더 커질 수 있는 시장이 바로 음극재 시장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럼 음극재 시장에 대해서 지금 바로 또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정리를 해보고 네.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양극재가 여전히 좀 봐야 할 시장이긴 하지만 진입 자체가 좀 보유자의 영역으로 진입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그 다른 지난주는 분리막을 짚어주셨고 오늘 1부에서는 폐배터리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다음 순서로 음극재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주실 텐데요. 어떤 포인트를 잡아가야 할지 또 잡아주실 거니까 노란톡방 안에서는 종목별 전략을 좀 세세하게 잡아보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 보시면 QR코드 있고요.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시면 입장 링크 생성이 됩니다. 혹은 노란톡 검색창에 주식 오락관 이지은 이렇게 검색을 통해서 오픈 채팅방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전문가님, 네. 폐배터리도 그렇고 오늘 음극재도 그렇고 다 2차 전지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오늘 네. 정말 2차 전지 뽀개기 하는 날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음극재 세세하게 이제 해주시죠. 네, 이제 음극재 시장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차 전지 음극재는요, 전기차 배터리 소재 시장 커지면서 음극재도 양극재 못지않은 주목을 받을 전망입니다. 이미 받고 있죠. 사실 양극재가 40%의 원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남은 거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단점을 또 보완을 해야 되고 기술력을 개발시켜야 되기 때문에 양극재 시장이 주목을 받고 있고요. 최근에 양극재 개발이 한계에 도달하면서 음극재 기술 개발이 배터리 성능 향상에 더욱 중요한 요소로 떠오르고 있고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음극재 시장은 2020년에는 32억 달러였는데 2027년에는 141억 달러로 크게 또 성장이 전망이 되는 시장이기도 합니다. 지금 차세대 제품인 실리콘 음극재 상용화도 수년 내에 이룬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 많은 나라들이 좀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2차 전지 소재별 국가 점유율도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전에 아까 4대 요소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요소들 보시면요. 지금 거의 다 중국이 잡고 있는 거를 우리가 이 표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또 음극재 시장 점유율만 봐도 지금 중국이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여러 나라들이 지금 여러분들 뭐를 외치고 있죠? 탈중국을 외치고 있어요. 이거는 양극재 소재뿐만 아니라 음극재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세계 음극재 시장에서 지금 중국 기업들이 탑 10을 대부분에 차지를 하고 있고요. 또 음극재 시장 점유율 상위 10건에 있는 10위권에 있는 업체 중에 무려 7개 업체가 중국 기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공급 상황만 봐도 한국은 굉장히 미비한 퍼센테이지를 가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음극재 시장을 좀 우리가 더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미국의 IRA에 따라서 중국산 음극재의 영향력이 대폭 줄어들기 때문에 우리나라 업체들에게는 이제 기회가 찾아올 수 있어서 음극재 시장을 우리가 좀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음극재 시장이 이렇게 커지는데 지금 음극재도 아까 제가 리튬이온 배터리에 양극재도 달라진다. 삼원계 배터리, LFP 배터리 이렇게 배터리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다. 그 안에 어떤 소재가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음극재도 마찬가지예요. 음극재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가 있냐면 천연 흑연을 사용한 천연 흑연 음극재가 있고요. 그리고 인조 흑연의 음극재가 있고 실리콘 음극재가 있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개화를 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물론 아직까지 해결을 해야 될 과제들도 많고 서로의 장단점은 좀 달라요. 용량이 크고 가격도 되게 싸요. 천연 흑연 같은 경우엔. 근데 지금 리튬이온을 안정적으로 저장도 가능하긴 하지만 이게 안 좋은 게 가격도 싸고 뭐 좋고 여러 가지 좋은 점 이거는 약간 제가 지금 좋은 점들 위주로 좀 많이 뽑아놓은 건데 얘는 가격도 괜찮고 근데 출력이 약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출력을 강하게 양극재에서 못하는 걸 음극재에서 해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하고 그리고 인조우경 같은 경우에도 안정적으로 구조도 갖고 있고 긴 수명도 있고 고속 충전에 또 유리하긴 하지만 일단은 이러한 부분들이 좀 완벽하게는 아직 구축이 안 돼 있는데 여기서 완벽 지금 이렇게만 된다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바로 실리콘 음극재가 나타났는데요. 일단은 다른 것보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주행거리, 전기차에서 지금 사람들이 전기차를 꺼려하는 이유가 뭐냐면 주행거리 때문에 꺼려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충전에 대한 이슈. 근데 이 실리콘 음극재는 이 두 가지를 충족을 시켜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리콘 음극재는 흑연계 음극재보다 약 10배 많은 리튬이 저장이 가능하고요. 그러면 리튬의 성능을 좋게 만들어줄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배터리 용량을 늘리고 충전 속도를 단축할 수가 있어서 굉장히 지금 이 전기차를 고민하시는 분들의 고민을 덜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실리콘 기반 음극재 소재에는 연평균 성장률이 무려 76.6%로 전망이 돼요. 많은 기업들이 음극재 중에서도 실리콘 음극재를 개발하기 위해서 굉장히 매진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이유가 이 굉장히 중요한 장점들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단점을 해결하고 장점을 부각시킬 수 있기 때문에 실리콘 음극재 시장이 커진다고 얘기가 나오는 거고 실리콘 함량을 늘리고 안정성을 높이는 게 향후 과제다. 왜냐하면 실리콘을 넣으면은 팽창을 하거나 하는 문제점이 좀 발생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직은 과제로 남아있긴 해서 지금은 소량의 음극재만 사용을 하거든요, 기업들이. 근데 이 실리콘을 소량만 사용을 하는데 이거를 많이 넣을수록 향상시킬 수 있겠죠, 성능을. 근데 부피 팽창이라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해결 과정으로 지금 직면해 있는 상황인데 이러한 부분들을 해결시킬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속속 나오고 있고 우리는 그런 기업들을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을 오늘 제가 필살 종목으로 준비를 했고요. 일단은 관련주들 먼저 소개를 해드릴까요? 네, 음극재도 한번 정리를 해보고 너무 또 내용들을 빨리빨리 다들 전달을 해드리고 싶어가지고 그쵸, 정모현님. 맞아요. 자, 일단 이 탈구중국화를 좀 외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음극재에 더 좀 시선을 둬야 한다 말씀해 주셨으니까 이 부분 놓치지 않고 바로 좀 챙겨보시길 바라고요. 여기 안에서도 실리콘 음극재 이 부분에 키워드를 좀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종목별 전략 어떻게 세워야 될까 궁금하시다면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단단하게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화면 하단 보시면 QR코드 있고요.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시면 입장 링크 생성됩니다. 혹은 노란톡 검색창에 주식오락관 이지은 검색을 통해서도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음극재 대표 관련주 한번 소개를 해주시죠. 네, 음극재 대표 관련주 먼저 좀 소개를 드릴게요. 여러분들 좀 많이 알만한 그런 포스코 그룹주, 오늘 시장을 굉장히 또 사로잡았었는데 포스코 퓨처엠이 또 하고 있죠. 어쨌든 포스코 홀딩스도 같이 그룹사기 때문에 제가 이제 관련주로 넣어놨는데요. 일단은 실리콘 음극재 생산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인 포스코 실리콘 솔루션에 591억 원의 출자를 또 결정한 그런 이력을 갖고 있고 어쨌든 자회사에서 이렇게 또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주로 분류가 되는데요. 포스코 그룹주는 뭐 음극재를 떠나서 어쨌든 지금 2차 전지 내에서는 굉장히 일을 열심히 하고 있고 또 성과를 내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러한 탄력이 나왔고요. 또 다음 종목은 대주전자 재료입니다. 실리콘 음극재 관련해서 부각을 받으면서 또 이렇게 탄력이 나와줬던 또 이력을 갖고 있는데 지금 실리콘 산화물 음극재 첨가물 양산에 나서서 지금 이런 탄력을 가져갈 수가 있었는데요. 그 이후에 2차 전지 관련주들 좀 안 좋았고 지금 양극재 관련주들 위주로 다시 살아나고 있는데 음극재 관련주들은 지금 쌍바닥을 완성을 최근에 좀 시킨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 이 기세가 딱히 2차 전지 관련돼서 나쁜 소식이 딱 나오거나 아니면 이걸 뛰어넘을 만한 새로운 섹터가 나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1차 상승 랠리 때처럼 또 이렇게 수급이 퍼져 나갈 수 있거든요. 그랬을 때 다시 한번 흐름을 좀 체크해 볼 만한 그런 기업이고요. LNF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사실 이 종목은 이번에 이제 코스피 이전에 대한 얘기가 또 나오기도 했던 그런 기업이기도 한데 지금 어쨌든 이 기업 같은 경우에도 관련해서 비슷한 쌍바닥의 흐름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추세적으로 양극재 종목들이
하늘 날아다니다가 조정 나왔다 다시 한번 이렇게 추가적으로 상승 탄력이 나오는데 지금 음극재 관련주들은 탄력이 나왔다가 좀 더 깊은 조정에 들어갔다가 지금 한 이 정도의 구간이에요. 그래서 구간이 좀 다른데 양극재 이런 종목들을 지금은 잡기에는 좀 부담스럽기 때문에 음극재 관련돼서 이 기업들을 좀 우리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지금 전반적으로 좀 대표 관련주를 소개를 시켜드렸고 일단은 필살주를 여러분들은 좀 집중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추세가 살아있고 또 굉장히 매력적인 사업 내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또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 관련주 포스코홀딩스, 대주전자재료, 그리고 LNF까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런 종목들도 계속 평소에 관심이 있으셨다면 노란톡방 안에서 신호가 나왔을 때 전문가님도 충분히 같이 함께 전략 세워주실 거니까 노란톡방 안에서 함께 챙겨보시길 바라고요. 무엇보다 이 종목들보다도 더 탄력을 가져갈 수 있는 매력적인 종목이 필살기 종목으로 기다리고 있다는 점 잊지 마시고 역시 노란톡방 안에서 정확한 종목명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에 QR코드 있습니다.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시면 입장 링크 생성되고요. 노란톡 검색창에 주식오락관 이지은 검색하시고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음극재 관련주로 필살기 종목 바로 공개를 해주시죠. 네, 바로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 위해서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은 추세가 잘 살아있고 최근에 음극재도 음극재지만 제가 또 메리트를 느낀 게 이 배터리 관련된 사업을 굉장히 공격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좀 재료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 회사는 아까 제가 실리콘 음극재는 난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고용량 실리콘계 음극용 바인더를 개발하는데 성공을 한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성공을 시킨 기업이기도 하고요. 지금 국내는 물론이고 또 베트남, 중국 등 해외 업체들과도 적용 테스트를 하고 있고 앞으로 이 회사는 미래 동력을 2차 전지다라고 점을 찍었어요. 그래서 2차 전지 관련된 사업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나트륨 배터리라고 해서 지금 뭐 전고체 배터리, 마그네슘 배터리, 차세대 배터리에 대한 이야기들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아직 2차 전지 배터리가 완벽하게 100% 이거다라는 게 없기 때문에 새롭게 계속 개발을 하는 건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중에 하나가 또 나트륨 배터리도 있었어요. 근데 이 기업이 나트륨 이온 배터리 개발사와의 협업을 했고요. 나트륨 이온 배터리용 최적의 음극 소재 솔루션을 제공한다는 계획 또한 가지고 있는 그런 이력이 있는 기업이고요. 지금 2010년에는 최초로 하드카본계 음극재 제조 기술을 자체 개발을 했고 양산에 돌입도 했고 꾸준히 사업에 매진을 해온 그런 기업이기도 한데요. 지금 하드카본 음극재 같은 경우에는 고출력에 중점을 둔 소재예요. 그래서 최근 전기차, 하이브리드 굉장히 적합한 게 출력에 대한 부분들도 계속해서 지금 요하는 그런 기술 중에 하나인데 이 회사가 개발을 했던 그 기술력을 갖고 있는 실리콘 음극재가 이 부분, 하드카본 음극재가 이 출력에 대한 니즈를 채워줄 수가 있는 거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리콘 음극재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그 부분을 개발을 했고요. 그리고 나트륨 이온 배터리로도 엮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추가적인 모멘텀도 가지고 있는 기업이고요. 또 하드카본 음극재를 또 개발을 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기술력 또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회사는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긍정적인 모멘텀을 많이 보유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차트로 제가 한번 또 추가적인 설명을 좀 드리면 일단은 차트가 2차 전지 관련주들 눌렸을 때 그러니까 정말 훨훨 날아다니는 관련주들 후발주에서 가장 센 종목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솔직히 후발주라고도 할 수가 없는 게 정말 61선 중장기 이평선을 훼손하지 않고 계속해서 정말 센 양극재 관련주들 보면은 중장기 이평선 훼손하지 않잖아요. 역시나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중장기 이평선을 훼손하지 않고 추세를 잘 이어가고 있습니다. 저점을 지속해서 높이고 있고 고점 또한 좀 높이고 있는 흐름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다음 스텝은 일로
갈 수 있는 새로운 채널을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기술적으로도 충분히 열려있는 기업이고요. 욕심을 낸다라고 한다면 전에 고점을 뛰어넘는 가격까지도 한번 도전해 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요즘 시장이 살짝 불안전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정말 뭐 보수적으로만 봐도 어느 정도의 수익을 챙겨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하지만 항상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모든 종목은 매매 타이밍이 가장 중요하다. 매수 타이밍, 매도 타이밍. 시장에 제가 아까 종목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어느 날 만약에 진짜 FOMC 결과에 따라서 시장이 완전 안 좋아지면 그때는 또 보수적으로 해야 되고 이런 변수들이 항상 존재를 하기 때문에 최적의 매매 타이밍은 제가 노란 톡방에서 잡아드리고 있으니까요. 노란 톡방에 들어오셔서 저와 함께 매매하셔서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필살기 종목은 음극재 관련주입니다. 일단 2차 전지 관련주 중에 그 후발주 중에서 정말 가장 강력한 종목이 아닐까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재료가 풍부하다는 점도 포인트로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차트상으로 좀 보시면 추세가 살아있다는 점도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는데 전고점을 뛰어넘을 수 있는 시세가 기대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만한 타이밍을 잡아가시기 위해서 꼭 노란톡방 안에서 전문가님과 장중에 실시간 전략을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 보시면 QR코드 있습니다.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로 스캔하시면 링크가 생성되고요. 그 링크 통해 오픈 채팅방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혹은 노란톡 검색창에 주식 오락관 이지은 이렇게 검색을 통해서도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꼭 함께 지은 전문가님과 2차 전지 관련주에 대한 전략 세워보시길 바라고요. 이게 음극재 관련주였습니다. 양극재 2차 전지 중에서도 전문가님이 리튬이온 배터리, 양극재 주목할 만하지만 이 시장은 좀 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그 다음 단계에 좀 진입을 해볼 만한 테마를 좀 지켜보자. 그렇게 짚어주신 게 음극재였고요. 또 일부에서는 폐배터리에 대한 이야기를 좀 세세하게 해주셨는데 전문가님 네. 혹시나 또 일부에서 놓치신 분들 있으실 테니까 네. 이 폐배터리 너무 중요한 테마잖아요. 그럼요. 한 번 더 짚어주시죠. 네, 폐배터리 혹시 놓치신 분들 계실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빠르게 또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일단 폐배터리는 왜 중요하냐면요. 아까 양극재 시장이 계속해서 커지는데 그럼 양극재를 만드는 데 있어서 재료가 필요하잖아요. 우리 알고 있는 뭐 리튬, 코발트, 니켈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과연 이런 광물들이 무한하게 계속해서 나올 수가 있을 것이며 그리고 의존도가 해외 쪽에 너무나 심각한 상황인데 이러한 부분들을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배터리에서 생각보다 안 좋은 환경들이 많이 발생을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해결하고자 차라리 재활용, 폐배터리를 재사용하거나 재활용해서 정부가 이제 환경도 살리고 그리고 이러한 문제점들 이제 고갈되고 뭐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자라고 해서 지금 폐배터리 시장이 굉장히 앞으로 뜰 시장이고 뜰 수밖에 없는 시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봐야 되는데요. 그 이후로 2040년 폐배터리 시장이 263조 원대 성장이 전망이 됩니다. 2040년에는요. 폐차되는 전기차가 무려 4,227만 대에 이른대요. 그럼 여기서 배터리가 많이 쏟아질 거고 여기서 또 다시 활용을 해서 리튬이나 코발트나 이런 니켈 다시 뽑아낼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많이 지금 폐배터리가 쏟아져 나올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1세대 전기차들의 수명 종료는 2025년부터 2027년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죠. 근데 주식은 언제 움직이죠? 기대감. 선반영이기 때문에 이제 슬슬 움직일 때가 됐다라는 거고 폐차에서 배터리를 분해해서 소재를 추출하고 새 배터리에 재사용하는 걸 지금 이 산업이 어떻게 떠오르냐면 금맥이라는 단어가 폐배터리 사업에 붙었어요. 그럼 우리는 금맥이라는 사업을 절대로 놓치지 말고 이 사업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어야지 주식 투자로 연결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일단은 배터리의 재활용은요. 탈중국 공급망 흐름, 전 세계적으로 지금 탈중국을 외치고 있는 이런 공급망 흐름, 그리고 환경 규제, 아까 폐배터리에서 나오는 환경을 망치는 요소들이 많은데 그거에 대한 환경 규제 강화를 하기 때문에 그것들을 극복하려면 재사용하거나 재활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EU에서는 지금 2024년부터 탄소 발자국 공개 의무화를 갖고 또 리사이클링 원료 사용에 대한 의무화를 의무적으로 이제는 무조건 해야 되는 걸로 초점이 점점 맞춰지고 있고요. 미국도 다르지가 않습니다. IRA에 따라서 배터리 리사이클링을 기존 5%에서 90%로 확대할 계획. 그러니까 나라들이 점진적으로 가면 갈수록 배터리의 이 폐배터리 쪽을 지원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배터리 리사이클링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들을 추진하고 있어요. 특히 우리나라는 지금 배터리를 가장 많이 만들어내고 있는 나라인데 광물들을 수입해오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으면 더할 나위 없게 좋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대기업, 네, 오히려 양극재들 올랐을 때 더 많이 못 오르기도 했던 우리 기업들이 이 3대 기업들이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LG 에너지 솔루션은 배터리 원재료 생산부터 소비 폐기까지 밸류체인 전반을 포괄하라는 자원 선순환 체계를 구축을 한대요. 지금 이 안에서 다 모든 거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계획을 갖게 된 거고요. 우리가 자체 내에서 모든 걸 해결하겠다. 그리고 삼성 SDI도 리사이클링 연구 랩을 통해서 배터리 소재 회수율을 향상을 시키고 소재를 회수를 하고 그리고 친환경 소재 회수 기술도 개발을 하면서 계속해서 친환경 그리고 재활용에 대한 재사용에 대한 부분들을 연구를 하고 있어요. 자, 이 기업들이 왜 그럴까요? 돈이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렇게 하는 거고 지금 돈이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집중을 해야 되고 또 SK온 같은 경우에는 BAS라고 해서 배터리 애저 서비스 사업을 기반으로 폐배터리 활용 방안, 폐배터리를 활용했을 때는 돈이 되기 때문에 다 모든 기업들이 이 돈에 초점을 맞춰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보이고요. 우리나라 기업들만 이런 게 아니라 세계적인 배터리 기업도 있죠. 어디죠? 중국의 CATL이죠. 세계 1위 배터리 기업인 중국의 CATL도 유럽과 북미에 배터리 재활용 공장을 세운다는 구성을 갖고 있어요. 여기서 배터리도 쏟아지는 거를 갖다가 또 재활용하고 탈중국을 외치고 있지만 이 중국도 이러한 부분들을 모색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있지는 않지만 테슬라의 옛날에 있었던 임원이 지금 폐배터리 기업에 투자를 했고 지금 그 폐배터리 기업이 몸값이 몇 년 사이에 엄청 점프를 했거든요. 이런 것처럼 우리나라의 큰 기업들 그리고 해외의 큰 진짜 배터리 쪽에서 알아주는 기업들은 이미 이런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기업들의 가치 밸류체인에 엮여서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들을 우리는 무조건 알고 있어야 되고 또 그에 따라서 여러 가지 기술적인 분석이라든지 수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마저 떨어졌을 때 매매를 해서 수익을 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관련된 종목들 제가 앞전에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잘 알만한 기업들 뭐 성일하이텍, 세비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종목은 좀 숨겨진 그런 종목이고요. 굉장히 매력적인 종목인데 좀 곧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포스코 관련주라고 좀 은밀한 종목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하셨었는데 과연 어떤 종목일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정확한 종목명은 노란톡방 안에 들어오시면 알 수 있으니까 QR코드 스캔 혹은 노란톡 검색 통해서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전문가님, 네. 이 은밀한 종목 얼른 공개를 해주시죠. 네, 바로 또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은 끼가 있어요. 왜냐면 한번 탄력을 받으면 힘이 있는 종목이라서 이때도 바닥권에서 강하게 치고 올라오는 이런 힘을 보여줬던 종목인데 일단 이런 모멘텀을 갖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기술적인 모멘텀도 매력적인 포인트가 될 수가 있는데 이 기업은 어떤 기업이냐면요. 일단은 기업을 알아야지 여러분들이 좀 좋아하실 것 같은데 이 기업은 배터리 쪽, 폐배터리 쪽으로는 그렇게 유명했던 기업은 아니거든요. 근데 제가 이 종목 갖고 온 이유는 뭐냐면 이 종목이 의외로 원래는 플랜트 쪽 사업을 많이 영위를 해서 플랜트 쪽으로 그 종합 건설 사업을 영위를 하지만 사이드로 굉장히 빵빵한 사업을 하고 있어요. 뭐냐면 양극재도 가지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추후에 설명을 드리고요. 2차 전지 재활용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포스코 HY 클린 메탈과 2차 전지 양극재 소재 결정화 설비 공급 계약을 체결을 했어요. 이 기업은 아까 1부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포스코 그룹 관련주, 그러니까 포스코 그룹이랑 같이 일을 하고 수주를 따내고 이런 거를 갖고 있는 가장 진짜 핵심 포인트는 사실 저는 여기에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포스코 관련된 수주 관련된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고 일단은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전처리, 후처리가 있거든요. 2차 전지 그 리사이클링에는. 근데 전처리 과정을 거쳐서 배터리에 쓰였던 금속 성분을 함유한 수용액이 나오면 여기서 필요한 소재만 딱 결정화를 해서 얻어낼 수 있는 이런 특화된 기술을 우리는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기술력적인 부분, 포스코에서 선택을 했기 때문에 뭐 기술력적인 부분은 어쨌든 뒷받침이 되어 있을 거고 기술적인 부분도 가지고 있고 고객사가 굉장히 빵빵하다는 점, 이 부분이 좀 포인트가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기업은 양극재 관련돼서도 또 있는데 단기간에 고효율, 고순도의 양극재를 생산해서요. 배터리의 원가를 낮출 수 있는 설비를 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전기차는 가격 가장 중요하다. 왜냐하면 소비자들이 전기차를 사는데 좀 꺼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가격 때문이래요. 좀 부담돼서. 근데 배터리에서 원가가 절감이 되면 당연히 자동차 가격도 내려갈 거고 이러한 부분들을 해결해 줄 수가 있는 기술력을 설비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 기업은 굉장히 메리트가 있고요. 최근에 거래량이 살짝 들어왔는데 제 개인적인 소망은 거래량이 좀 더 확 터져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좀 들기는 하지만 일단은 추세적인 전환이 그동안 매물을 계속해서 소화해내다가 추세적인 전환이 나오는 신호가 나왔어요. 그래서 중장기 이평선인 61선을 딱 올라타는 모습 그리고 그동안의 저항을 좀 돌파해주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좀 관심을 가져야 될 시기가 충분히 왔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이런 종목들은 지금 수급이 약간은 터지기 직전이기 때문에 관심 있게 딱 보다가 정말 좋은 매수 타이밍이 왔을 때 이 종목을 잡으셔야 되고요. 그래야지 불필요한 시간도 없이 수익을 내실 수가 있는 거고 또 그에 따른 매도 타이밍도 제가 노란 톡방에서 잡아드리고 있거든요. 종목을 잘 발굴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좋은 타이밍을 잡아내는 것도 중요한데요. 그 부분은 가격적인 전략은 제가 노란 톡방에서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노란 톡방에 들어오셔서 저와 함께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폐배터리 관련주, 폐배터리 관련해서 좀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 폐배터리 사업이 새로운 금맥이라는 타이틀이 붙을 정도로 이제는 정말 이 산업에 대한 이해가 불가피하다, 필수 불가결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만큼 확실하게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혹시나 이해가 좀 부족하시다면 노란톡방 안에 들어오셔서 충분하게 가져가실 수 있으니까요. 이 산업에 대한 이해 꼭 가져가시길 바라고요. 필살기 종목은 이 그룹주 안에서도 정말 요즘 굉장한 탄력을 가져가고 있는 포스코 관련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재료도 정말 많고 플랜트 사업을 영위하면서도 그 외에 전기차의 가격을 낮출 수 있는 그만한 엄청난 기술력을 또 이미 인정받은 업체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차트상으로 보면 끼가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먼저 또 포문을 열어주셨는데 탄력을 받기만 하면 그 탄력을 또 제대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 종목입니다. 추세 전환 신호까지도 나왔기 때문에 지금부터 가져갈 만한 어떤 탄력을 또 내가 가져갈 수 있을까? 지금부터 가져갈 신호가 너무 중요하니까 노란톡방 안에 들어오셔서 전문가님과 장중 전략 톡톡히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 보시면 QR코드 있습니다.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시면 입장 링크 생성되고요. 노란톡 검색창에 주식오락관 이지은 검색하시고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이 노란톡방 안에서 또 세세하게 가져가실 수 있는 종목들 전략, 수익 전략 좀 보시면 요 최근에 공략해 주신 종목들 정말 한 주 만에 2차 전지, 반도체, 자동차까지 트렌디한 종목들을 또 가져와 주셨습니다. WCP 분리막 관련주였는데 지난주에 잡아주셨죠. 10% 넘었고 주성 엔지니어링, 제이오, 대원강업까지 정말 한 주 안에도 이런 탄력적인 수익 잡아주셨으니까 지금 바로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여러분도 이런 탄력 꼭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전문가님, 네. 제가 또 아까 2차 전지은 하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에 맞는 타이틀, 아주 명성에 맞게 2차 전지 관련주를 또 2개나 잡아주셨어요. 네. 정말 탄력적인데 좀 세세하게 리뷰 부탁드려요. 네, 일단은 2차 전지 관련해서 여러분들 제가 지난 시간에 필살 섹터가 바로
네, 뭐였죠? 분리막이었죠. 분리막 관련해서 소개를 드렸고 노란 톡방에서 공략을 했습니다. WCP는 이제 분리막 관련해서 점유율이 굉장히 높고 수주 잔고도 굉장히 빵빵하게 남아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이제 실적 시즌에도 부합하는 그런 종목이었고요. 기술적으로, 재료적으로, 이슈적으로, 트렌드적으로 다 맞는 종목이었기 때문에 제가 이 가격에서 살짝 눌렸을 때 지금이다 생각하고 진입을 할 수 있었고요. 단 이틀 만에 10%의 이상 수익을 챙겨드렸습니다. 매수가 그리고 매도가 깔끔하게 여러분들 쉽게 따라오실 수 있게 비중과 함께 안내를 드리고 있으니까요. 이러한 종목들 지금 못 잡으면 시장에서 상당히 힘드실 수 있어요. 물론 지금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이 워낙 좀 추세가 안 좋고 많이 빠지고 다 그래요. 지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아마 전 국민, 주식 투자하시는 전 국민들이 이런 상황들을 거의 모두 다 겪고 있을 텐데 그렇다고 해서 움츠릴 수 없으니까 기다리는 시간 동안에 시장이 반등이 나오고 종목들이 이대로 끝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시장이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올 때를 기다리면서 수익 낼 수 있는 종목들을 공략하면서 기다리고 있자라고 제가 누누이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주성 엔지니어링 반도체 관련해서 이제 전공정 관련 기업인데 지금 뭐 후공정, 전공정 종목들 다 움직임이 반도체 역시도 계속 시소타기처럼 2차전지랑 같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덜 오른 주성 엔지니어링 저항 돌파를 기다리면서 매수를 진행을 했고요. 단시간에 역시나 하루 만에 5%, 3%의 수익을 두 번에 나눠서 또 챙겨드렸습니다. 자, 다음은 제이오인데요. 제이오는 CNT 도전제 역시 2차 전지 관련된 종목입니다. 그래서 제가 미리 공부를 해두셔야지 기회가 왔을 때 알 수가 있어요. 이쪽에 저항 돌파를 기대하면서 매매를 진행을 했고 역시나 하루 정도 만에 7%의 수익 CNT 도전제 관련주로 챙겨드렸습니다. 기술적 분석, 트렌드 분석, 이슈 분석, 재료 분석 이런 것들 다 하고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어려운 장세에서도 수익을 낼 수가 있었던 거고요. 대원강업은 제가 미디어 방송에서 단기적으로 볼 종목 드렸는데 일단 자동차 관련된 종목이고요. 금요일날 매매해서 오늘 시장이 좀 뒤숭숭해서 일단은 5% 가까운 수익을 챙겼는데 미디어 방송도 제가 가끔씩 진행을 해요. 그럼 미디어 방송에서도 여러분들에게 매수 타이밍이나 이런 것들 잡아드릴 수 있고요. 그 결과 노란 톡방에서 매도 사인을 드렸고 또 수익을 이렇게 또 소소하게 또 챙기신 이런 회원님들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고민하시면 늦어지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장세는 워낙 수급 쏠림이 심하기 때문에 수급 쏠림이 심해서 속상해만 하지 마시고요. 이 기회를 어떻게 잘 활용할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될 때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방송 나올 때마다 기회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기회는 제가 지난주에 2차 전지와 반도체 안에서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결과 반도체와 2차 전지 관련주들 위주로 이번 주에는 수익을 냈고요. 저는 일단은 당분간은 이 기조가 이어질 거라고 예상은 하지만 하루하루마다가 달라지는 게 주식시장이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들을 읽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노란 톡방에 들어와 주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 흐름을 읽어내서 이번에는 2차 전지 반도체 그럼 또 뭐 다음 주 달라질 수 있어요. 충분히. 그래서 이러한 타이밍, 섹터에 대한 움직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혼자 포착하시기는 너무나 어려우시고요. 시장에 계속해서 소외가 되고 있다고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노란 톡방에 들어오셔서 저와 함께 시장도 같이 보시고 또 종목에 대한 매매도 하시면서 수익도 챙겨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런 수익들 챙겨가는 방법 노란톡방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수급 쏠림 현상 때문에 내가 계속 시장 안에서 소외당하고 있다라는 기분이 드신다면 괜찮습니다. 노란톡방 안에 들어오셨을 때 전문가님이 또 그에 맞는 이 시장에 맞는 종목들 톡톡히 챙겨주시면서 타점 전략까지 잡아주실 거니까 들어오셔서 장중 전략 세세하게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 보시면 QR코드 있고요.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기만 하시면 입장 링크가 바로 생성됩니다. 혹은 노란톡 검색창에 주식오락관 이지은 검색을 통해서도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방송에서 짚어주신 내용들만 해도 2차 전지 안에서도 폐배터리 그리고 음극재 이렇게 양극재를 이어갈 수 있는 테마들 꼭 지켜봐야 된다 잡아주셨고 필살기 종목들도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일단 음극재 필살기 종목도 탄력적인 종목 잡아주셨습니다. 특히나 또 실리콘 음극재 투자 포인트 잡아보자 말씀해 주셨으니까 이 시세가 살아있는 종목 꼭 잡아보시길 바라고요. 폐배터리 종목도 끼가 있는 종목이라는 점 잊지 마시고 함께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주식 오락관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고요. 저희는 내일 저녁 6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